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송민서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제8대 대구시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주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대구시 의회 배지숙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장님.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티브로드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의장 배지숙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더운 날씨에 기운 잃으실 수 있는데 물 자주 드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의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총 3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위원회로 구분이 되어서 각 위원회마다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시의회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대구시청의 공무원과 또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시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그러한 역할이 주요한 역할입니다. 네, 시의회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1주년이 조금 지났잖아요. 네네. 소회가 어떠신가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또 알차게 쓸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로서 제가 의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벌써 1년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남은 1년을 더 부지런하게 후회 없이 그렇게 시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의장을 이렇게 처음으로 맡아서 1년간 하면서 느낀 건 시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관심이 의회에 대한 어떤 신뢰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대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구시 의회에서도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년 동안의 성과를 한번 돌아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1년 동안에 우리 대구시 의회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하게 또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의회 그 의원들의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본회의에 참석하여서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 등을 활발하게 하고 또 각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서 그 상임위에서 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여러 가지 또 정책을 심의하고 이러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번 8대 시의회는 그러한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제정 등에 있어서 역대 어느 시의 그 회의보다도 더 많은 그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YMCA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시의회 의정지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지기단에서 우리 대구시의 1년 어떤 성과를 총평을 한 게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8대 시의회가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수치로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건수가요. 네. 전 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네. 평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의원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번 8대 시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대구시의회는 어떤 동일한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 8대 시의회는 최초로 우리가 양당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이 5명이고 또 한국당 의원님이 25명으로 그렇게 양당 구도가 되어서 사실은 의회가 좀 갈등과 분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좀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의회는 누구보다도 협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치가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네.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더 활발하게 시정 질문도 하시고 또 5분 발언도 예전에는 좀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민원 위주로 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8대 의회 때는 인권, 안전, 통일, 복지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시고 발언을 해주셔서 사실 시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너무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방면에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좀 집행부에서도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많이 바쁘시다 보면요. 네. 밑에 직원들이 또 힘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하진 않나요? 사실 우리 지방 의원들의 가장 우리가 이제 애로점이라면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뭔지를 끄집어내어서 그 관련되는 거를 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도 검토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발언을 하고 이렇게 의원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지방 의원들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 좋겠다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결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금 현안 자료를 받는 게 가장 큰 이제 도움인데 네.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 한 번만에는 자료를 잘 안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 자료 달라고 해서 칭찬하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지금 뭐 잘 되고 있나 없나 꼼꼼히 살펴보려고 돌라 하는 거라서 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제 자료를 처음에 금방 안 주기 때문에 거기서 또 몇 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좀 신경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 데 있어서 아까 송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의원님들이 좀 일 안 하고 이래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런 자료 요청도 덜 하고 네. 뭐 현장에도 좀 가자 이런 말도 덜 하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다방면에 자료 요청하고 어디 이런 현장에 한 가보자 저런 현장에 한 가보자 이제 요청을 하니까 요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아유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시가 발전되고 있다는 게 지금 막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장님, 올해 첫 의정활동 1순위 현안을요. 네. 먹는 물 문제 해결로 잡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특별위원회까지 설립을 하셨는데 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네, 지난해 6.13 선거 끝나고 7월 2일자로 우리 8대 시의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개원을 하고
그날 바로 우리 의원님 30명의 발길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 매곡 정수장을 갔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수돗물을 이렇게 맑은 물로 정수 처리하는 곳이 정수장인데 대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매곡 정수장에 그 당시에 좀 발암 물질 그러한 저거 이제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고 나서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거기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이러한 일이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언제까지 대구 시민들이 이 먹는 물에 불안해하고 네. 우리 아이들이 이 먹는 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데서 제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거기 가서 이제 더 깨끗한 물. 지금 우리가 이제 취수원이 구미공단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구시의 정수 시설이 아주 그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인천이나 서울에서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우리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우리가 바로 가서 도와드릴 거 있는지 우리가 저거 하고 수돗물도 우리가 많이 싣고 가서 바로 그 인천 시민들한테 수돗물 제공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사실은 이런 정수 처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낙동강에서 내려올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성분들이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흘려보내다 보니 네.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갔다 와서 더 정제되고 더 섬세한 그런 정수 처리 시설을 하는 그러한 거를 하도록 우리가 예산도 바로 우리가 편성을 심의를 해서 넣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그 맑은 물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을 이왕이면은 야당보다는 힘 있는 여당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맡아서 하시는 게 좀 더 현 정부와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서 우리 김성태 우리 민주당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맑은 물 그 관련해서 뭐 취수원 이전이다 아니면은 정수 시설을 더 새롭게 과학적으로 한다 이런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도 오시고 하셔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그 대책을 추진을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의 현안이요. 이렇게 맑은 물 문제뿐만 아니고 대구공항 확장, 또 K2 이전 등등 많은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현안들은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맑은 물, 시민들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저는 제1번 지금 현안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우리 대구가 지금 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문제인데 사실 통합신공항 문제는 그 K2 공군기지가 이전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또 대구 경북 시도민이 더 좀 원활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통합신공항 문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이제 국방부에서 그 좀 실무자로서 이거는 적극적인 좀 추진을 해주셔야지만 이거는 진도가 나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 열심히 한다고 이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와 그 다음에 국토부와 그 다음에 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대구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그런 공군기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시내에 있는 공항이 편한데 왜 이걸 굳이 멀리 경북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만 추진이 되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잘 검토하고 검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9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부회장으로 또 네.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정부 안으로 입법 예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요. 네.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다 이제 시도, 광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서 전국 의장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우리 이제 그 전국의 의장님들과 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가장 1번 우선순위가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해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주에 오셨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그 우리 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현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행안부와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는 다 의결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국회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만 그게 이제 의결이 되면은 실현이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대구다, 광주다 각각의 시도가 각각의 어떤 처한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재들을 또 우리가 육성하고 뭐 이런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방자치의 이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중앙정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또 그중에 우리 의회와 연관되는 거는 우리 지금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보좌관 없이 의원들이 직접 이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 어떤 시정을 견제하거나 비판할 때 좀 원활한 어떤 그런 연결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우리가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 요게 의결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의회의 공무원은 그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자치분권이 하루빨리 실현됐으면 하는 작은 네.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번 8대 대구시 의회는요, 네. 특히 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의 가까이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8대 의회가 개회하면서 슬로건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을 우리 의원님 또 의회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정도인데 어느 게 가장 이제 좋은 해서 그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정했거든요.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의회 개회하고 바로 향한 곳이 매곡 정수장인데요. 이렇게 한 8개 군데 현장을 갔었고
상임위별로는 72여 군데 이상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현장을 간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그 장소에 간다는 자체가 이미 의원님들이 서류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걸 파악하실 수가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어떤 그 서류를 통한 보고가 아닌 의원들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8대 의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발빠르게 현장에 네. 바로바로 또 적용이 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또 내년에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죠. 21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시정 현안을 조금 뒤로 한 채 너무 선거운동에만 매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내년 총선 또 총선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신청사 문제로 시민들도 그렇고 8개 구군에서 신청사를 이렇게 유치해야 된다는 아주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우리 시의회 전원이 모여서 동의를 하고 그 뜻을 언론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각 시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습니다. 네. 중구 출신도 있고 북구 출신도 있고 달서구 출신도 있는데 그 시의원님들이 시의회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과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하지 않고 중구에 신청사 유치해야 된다, 달서구에 신청사 유치해야 된다, 이걸로 시정 질문하고 발언하기 시작하면 정말 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하나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 전원이 우리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뽑아준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네. 마찬가지 내년 총선에도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어떤 지역에 같이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의원들이 공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구의 현안이라든지 또는 지역민들과의 어떤 그러한 연결이 누구보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시의원님들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어떤 그런 선거에 매진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저는 이번 8대 의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청사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시의회가 먼저 중립을 지키겠다고 뜻을 모은 것처럼 내년 총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신해서 뽑아준 시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시와 교육청 예산심의, 그 다음에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견제, 이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여유가 될 때에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올바르나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고 선거에만 뛰어드는 그런 시의원은 저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염려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님,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시의회를 이끌어갈 계획이신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1년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원 임기는 4년인데 우리가 이제 전반기 의장 구성하고 또 후반기 의장 구성 이렇게 2년씩 나누어서 합니다. 저는 남은 1년을 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이걸 달성하겠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1년 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아직 시민들께서 덜 체감하는 부분을
저는 완성시킨다는 목표로 우리 30명의 의원님들이 더 꼼꼼하게 시정 현안을 챙기고 또 어디 소외된 부분이 없는지 또는 정말 긴급히 예산이 좀 들어가서 좀 긴급하게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 우리 시의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서 마무리하고 완성을 하는 것이 남은 1년의 저는 목표입니다. 네, 의장님의 앞으로 활약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의회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따끔한 질책도 해주신다면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더 행복한 대구, 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더위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더 큰 결실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덥지만 시민 여러분 힘내셔서 지혜롭게 더위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다 더 살기 좋은 대구가 되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